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보게 될 부분 25학년도 6월에 있는 현대 시 부분입니다. 자, 일단 현대 시는 가나로 최소한 두 작품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로 두 작품이 나오면 두 작품이 어떤 공통적인 범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24학년도 6월에 나온 작품 보면서 이 개별 작품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대시는요, 이렇게 개별 작품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겁을 먹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왜죠? 여러분들은 현대시에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공감을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 돋보기에 그 돌아다니는 썰 같은 거 보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배민의 리뷰를 남겼대. 근데 배민 그 리뷰를 자기가 처음으로 남긴 가게였던 거야. 그 가게에다가 이 보쌈집이었는데 보쌈을 시켰어. 보쌈을 시켰는데 상추랑 마늘 세트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아씨 너무 짜증나가지고 1점을 줬대요. 근데 다음날 사장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 혹시 죄송한데 이거 리뷰 좀 수정해 주실 수 없냐, 사장님이 이거 쓰시고 선생님이 이거 쓰시고 주문이 안 들어온다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 하고 받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열이 받더래. 왜? 그렇다고 지배를 찾아와? 이거 개인정보잖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찾아올 건데 상추마늘 세트를 안 가져와? 이게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워줬대. 근데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작성자 욕을 엄청 했어요. 막 부모 욕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얘기 딱 봤는데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는데? 집에 찾아온 것도 기분 나쁘고 상추 마늘 세트 안 준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찾아왔는데도 상추 마늘 세트 안 가져온 것도 기분 나빠. 그리고 리뷰를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러면 1점 줘도 되잖아, 그치? 근데 나는 뭐 쌍놈이고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은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각기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 조지훈 시인은 알아볼라 하면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다 알 수 있어, 그쵸?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굉장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순수한 정신을 유지하신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쵸? 자, 근데 이거 만약에 몰랐어? 그리고 시 이렇게 쭉 읽어봐. 자, 여러분들이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랴 하고, 그치,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야지 하고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독립운동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저항이라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해본 거는 엄마 말, 선생님 말, 뭐 등등, 뭐 여자친구 말, 남자친구 말에 저항해봤지 어떤 이념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운 적 있어?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절절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작품 자체는 처음 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작품들은 이 내신 과정에서 혹은 다른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개별 작품을 놓고 볼 때는요, 어떤 판단 정도 해주면 좋다는 겁니까?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뉘앙스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 혹은 화자 자신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나 정서 당연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 시를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얘기 많이 나옵니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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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까지가 다 언제냐면 먼 훗날, 죽을 날, 수치되는 날, 그리고 수치 다시 재가 되는 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두 개가 약간 비슷해요, 그쵸? 미워하는 거 모두 다 있거라도 사랑하는 거 모두 다 잃거라도 비슷하죠?
흰 뼈가 먼 훗날 흰 뼈가 됐어.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죽었어. 붉은 마음 수치됐어. 그리고 수치 되살아나서 다시 죄됐어.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먼 훗날 이 수치되는 날보다는 조금 더 일상언어에 가깝잖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죽을 날이 수치 되살아나 다시 재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잖아. 그쵸? 그냥 엄청 나중 어떤 죽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각오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한대요? 못 잊힐 모습이 있답니다. 어찌할 수도 없는 못 잊힐 모습이 있어서 나는 울 수밖에 없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죽을 때까지 못 잊음, 죽을 때까지 못 잊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나 태도에 가깝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보기는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해한 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근데 보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좋고 안 되면 이 문제에서라도 각각 대응만 확실하게 해주셔도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일단 부재하는 임을 기다린다는 표현 똑같이 있고요. 희생자 태도 보인다는 부분도 똑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자, 그리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랬어. 어떤 이 시어를 어떻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부분이랑 대응한다는 부분 캐치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어떤 세상을 바란다라는 내용도 여기 지문 안에 아니 보기 안에 똑같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기는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까? 보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응하는 이 선택지 안에 있는 표현들은 구태여 우리가 지문으로 가서 내용을 직접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까? 해돋는 아침은 어둠을 벗어나는가? 그리고 밝음을 회복하는가? 하는 거. 꽃송이는 창백한가? 피마저 불어넣는 것은 희생적인가? 붉은 마음을 바치는가? 하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백한 꽃송이 창백하죠. 그리고 자, 어둠에 이 행동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 다음에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 끝나면 해돋는 아침 오는 거네요. 그쵸? 시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어둠 다음 아침 왔고요. 자, 그리고 이 피마저 불어넣고라는 부분 지금 색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피마저 불어넣고라는 부분 어떻게 하고 피마저 불어넣는 겁니까?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요. 저거 누구 피죠? 누가 깨물어서 누구 입에서 터진 누구 피죠? 나잖아요. 그쵸? 그쵸? 나한테 고통이 있으면 그게 뭐죠? 희생이죠. 그쵸? 그래서 희생적 태도 피마저 불어넣고랑 대응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붉은 마음 우리 아까 뭐랑 대응했죠? 죽음이랑 대응했죠? 그쵸? 그러니까 붉은 마음도 뭐다? 어디 갔냐? 붉은 마음도 뭐다? 받쳐서 기다리는 거랑 연결이 된다. 왜? 붉은 마음 되는 날까지 못 잊는 데잖아요. 그쵸? 죽음 때까지 못 잊는다. 이퀄 뭐다? 기다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설을 위해서 이 부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 보기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뭐 나 작품 자체는 일단은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답의 준거를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다 생각하고 나로 넘어가시면 실전에서는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다른 문제들도 있는 건데 조금 쉬워요. 네, 쉬워요. 이 부분은 대비되는 시어와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 드러낸다라 그랬어. 양면성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이 두 가지 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죠? 상반되는 성질 가지고 있어야죠. 그쵸? 자, 근데 이 지문에서 이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전부 그 대상이 지시하는 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사실 어려운 이렇게 어떤 요소가 없다라는 거는 이 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좀 구체화가 되어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다른 시어들, 이 다른 선택지들을 소거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픈 가락 했어요. 아픈 가락도 뭡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밖에 없대. 여기 지금 피리가 외로운 사람들이랑 대응하는 유일한 소재래요. 그리고 이 피리가 아픈 가락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사무친데, 그쵸? 자, 우리가 저 아픈 가락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얘가 답니다. 그쵸? 얘가 다야. 그러니까 선택지 1번, 3번, 4번, 5번 각각 보면서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인가? 하고 가서 확인하고 뭐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인가? 확인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픈 저 가락 보면 저게 뭐지? 지문의 작품에서 보고 선택지로 가면 뭐가 보이냐? 2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구획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맞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5학년도 6월에 나온 두 시 보면요. 첫 번째 작품 이기철의 청산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일단 이 시는 뭐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나 작품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작품이 함께 나오는 이 최근 수능, 사실 수능을 포함한 모든 모의고사 그리고 수특까지도, 수특에 나온 모든 현대시 파트의 시들까지도 전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시가 공통적인 어떤 지점에서 갈려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 파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면 두 작품의 공차를 파악하자고 관점을 잡으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가 먼저 한번 봐볼까요? 얘는 어디로 갑니까? 청산으로 가요. 자, 청산으로 가는데 청산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떠오르면 사실 좋습니까? 청산별곡 안 떠오른다.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청산별곡에서 청산이 어떤 공간이었지? 이상향이었죠. 그쵸? 맞아요. 지향하는 공간, 현재 있는 곳이랑은 대비되는 좋은 곳이었단 말이야. 그쵸? 이런 공간이라고 얼추 떠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자, 보기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연과 절대자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 실전에서 약간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식을 주거나 안식 준다? 오케이. 인간과 세계를 규정한다? 오케이. 근데 이 두 개가 엮여 있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워요. 저 두 개가 왜 같이 엮이지?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냥 중요하다, 준거이다. 준거 뭐죠?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기준으로 판단, 생각, 절대자를 기준으로 판단,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에서는 자연이 이 준거로 인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점차 동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나에서는요 이 절대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자연 없잖아요. 그쵸? 절대자 얘기 나오는데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대요. 자, 회의 뭐죠? 언어 자체만 놓고 보면 돌이켜 다시 생각함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판단 있으면 돌이켜서 생각해 봅니까? 안 하잖아요. 그쵸? 아닌 것 같은데가 돌이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회의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자와의 관계를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중요한 준거로 생각해 안 하는 거야.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 뭐 대신에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 대신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가와 나를 어떤 방식으로 구획을 했습니까? 둘 다 어떤 준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근데 어디서는 가에서는 자연이 준거가 되고 나에서는 절대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된다? 경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이제 가서 여기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 선택지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 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색깔 표시 각각 다르게 해놨어요. 여기 선택지에서는 같이 생각해보자고 안 했습니다. 자, 1번에서 어떤 거 있습니까?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했대.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를요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제가 여기서 정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이 기준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랑 대조하실 때는 날리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자연의 동화가 아니라요, 점차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우리 과정 얘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비문학 할 때 얘기했거든요. 비문학에서 어떤 얘기했냐면요, 과정은요 A, B, C, D 단계로, 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A는 B면 안 되고요, B면 C면 안 되고요, C는 D가 아닙니다. 그쵸? 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귀결되는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에요. 이게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동화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어. 이 지점에서는 자연의 동화가 돼? 안 돼? 안 된 거야. 이 지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언젠가는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온전히 동화되지 못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그치? 왜? 점차 동화되는 과정이니까. 그쵸? 자, 2번에서 경험적 사실을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대. 유일하다 그러면 뭐야? 다른 거는 안 된다 이것이. 뭐가 안 돼? 절대자 안 돼. 뭐는 돼? 경험은 돼. 맞죠? 자, 3번에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현실? 우리 지금 뭐는 맞고 뭐는 아니어야 돼? 절대자는 아니고 경험은 맞아야 돼. 근데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했으면은 어딘가에는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인식의 준거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안 하겠대. 현실에도 안 하겠대. 그럼 얘는 어디에 하겠다는 거야? 그쵸? 하겠다는 데가 없잖아요. 현실이 곧 뭡니까? 경험의 장이죠. 여러분들 경험과 현실 동일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회의 드러나 있음. 맞고요. 우리 가 부분을 여기서 좀 넘어갔죠. 자연에 친숙해지는 그랬습니다. 과정이죠. 자, 여기서도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심리. 여기서는 가치 판단이 없죠. 중립적인 선택지입니다. 중립적인 선택지는 가급적이면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 자연에 동화 되려는 태도를 그랬어요. 되고 있죠. 그렇죠? 4번 경험으로만 인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꾸 저기로 가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맞춰서 작품 한번 쭉 얼추 보면서 이 정서 같이 뭐 이런 거 파악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 없고 청산에 와서 보니까 발을 푸니까 했어요. 일단 청산에 왔죠. 그렇죠? 오니까 뭐가 보여? 산길이 보여. 어디 봐? 인가 봐. 인가는 일단 내가 지금 있는 청산에서 보는 겁니다. 그쵸? 어디서 어떻게 보죠?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칫솔과 편지는 이 행위를 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쵸?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그랬어. 자, 길을 놓치다랑 허우적거리다도 좀 비슷한 표현 같죠? 그쵸? 근데 어디서? 여울물에서. 그리고 남방
남방? 셔츠? 남방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알면 좋죠. 남쪽 방향이죠. 그쵸? 어떤 특정한 길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거고요. 자,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자,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래서 일단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와닿기 쉽지 않아요. 근데 떼까치는 적어도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자연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우리 무조건 자연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준거가 자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서름은 다져두고 서름은 포기했던 관습들 때문에 그쵸? 하고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 있어?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 있어. 근데 이 연기 뭐야? 고민의 양식이 어떤 가정의 고민의 양식. 나 지금 가정이랑 같이 왔을까? 나 혼자 온 것 같죠? 그러면 이 가정은 일단 남이야. 그쵸?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남의 어떤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자, 그리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자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화자가 진짜 바라고 있는 거죠. 잠들고 싶다. 누구랑?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이랑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야? 자연에서 있고 싶다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한 거가 뭐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이퀄 자연이랑 같이 잠들고 싶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내적 갈등하고 했던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 방금 문제 하나 풀고 왔잖아요. 보기 바탕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나시 봅니다. 나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의미 무슨 의미일까 떠올리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는 차를 마시는데요. 그냥 마시는 거래. 아무 뭐 관계가 없이 그냥 사실이래. 누가 시켜? 아니야. 누구의 손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관습이야.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야. 물은 물이요. 이 표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그냥 그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한테 꼭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 아니야. 그쵸? 이쯤 되면 약간 의미가 구역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그랬어. 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나의 이 생활에 의미가 있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래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절대자가 구획해준 뭐가 없으니까. 삶의 가치, 운명 이런 거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경험하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 이거에만 의미 부여하면서 살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친한 척해? 자연물에 친한 척해? 나 정서? 아니, 나에는 있잖아요. 정서가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쵸? 친한 척해? 친한 척 안 해. 왜 저기다가 왜 저기에 색깔이 돼 있지? 이상하네요. 친밀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리고 A, B에 대한 이해인데요. A, B 이제 각각 뭐다 이렇게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A 어디 있습니까? A 관습이고요. B 어디 있습니까? 또 관습이죠. 그쵸? 이렇게 동일한 시어로 구역되는 다른 의미 물어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관습이니까 우리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가와 나 그 시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답 선지와 빠르게 보시면요. 내면의 갈등. 오케이. 왜? 우리 이거 아까 보기 문제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일단 얘 뭐야? 미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돌아봐. 30번 봐줘두고 30번 포기해. 아이고 갈등이죠.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 역시 앞에서 다른 문제 통해서 설명한 부분이랑 유기적으로 정답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 뭡니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개별 작품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작품 딱 봤어. 그러면 작품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그리고 관련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태도나 정서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지식 가져갔다면 보기 통해서 내용 구체화할 수 있을 거고요. 두 작품을 우리가 비교한다는 관점에서는요, 작품 사이에 있는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차이점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